오늘 네 번째 영상은 공정사회를 위한 소식을 전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채널에서 저희가 특별히 응원하는 아티스트님이 있지만, 공정사회 또는 다른 가수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종종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또 구독하신 분들이 최근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또 뜻하지 않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제가 앞으로도 종종 공정사회나 또는 우리 아티스트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거나 아니면 좀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다뤄야 될 만한 부분들은 제가 조금씩 다룰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용에서 이제 저의 직접적인 비판은 없을 거지만 한번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영우 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황영우 씨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 자숙하고 있다, 하차하고 나서 잠수 상태다, 이런 말이 많지만 지금 보면 근황들이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떤 말이 있냐? 황영우 신드롬이 계속된다. 100년의 약속, 인생아 고마웠다 등 음원 차트를 장식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황영우 씨의 음원들이 지금 차트에 장식이 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전달드린 건 사실 오늘 오전 일찍 한 수호천사님에게 이메일을 받았어요. 멜론 차트에 임영웅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재생 목록 중에 이 황영웅 가수와 섞여 있는 걸 발견했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세히 말씀드리진 않을 겁니다. 예고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제가 전달을 드릴게요. 자, 황영우 씨의 이 신드롬이 계속된다라는 기사가 왜 나왔느냐? 이런 말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영웅 해명송 콘크리트 팬심 서클 차트 16회 진입, 점유율 16위를 차지했다. 이런 얘기가 이미 수일 전부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자세히 알아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자, 학폭 논란의 이 황영웅, 하지만 팬들의 중꺾마 사랑, 음원 차트에 이름 올렸다. 중꺾마가 뭔지 아세요? 요즘 드라마에서 나오는 황당한 유행어라고 하는데, 중꺾마, 줄임말입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것을 줄여서 중꺾마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어찌 보면 좋은 의미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황영우 씨 사태에는 이게 과연 어울리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기사를 쭉 읽어보니, 불타는 트롯맨에서 하차한 가수 황영웅의 곡이 음원 차트 순위에 오르는 등 꺾이지 않는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보니까 트로트 장르에서 5위에, 12위에, 13위, 21위, 23위, 35위 등등등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지난달 3일에 이 불타는 트롯맨 하차한 이후 가수로서의 활동을 잠정 중단을 선언했지만 팬들과 소통하면서 조용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황영웅의 일부 팬들이 지나친 옹호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런 말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이런 활동도 눈에 들어와요. 황영웅 식지 않는 인기, 우승 상금 80만원, 소아암 어린이 기부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모르는 그런 투표가 있나 봐요. 여기에서도 황영우 씨의 팬덤들이 엄청나게 투표를 해서 황영우 씨 이름으로 지금 기부가 이렇게 진행이 됐다. 요런 내용이 함께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 결론을 놓고 따져본다면, 황영우 씨가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뿐, 결과적으로는 간접적인 이 방송과 활동은 어떻습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후반부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황영우 씨의 활동 자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황영우 씨의 활동이 과연 올바르냐 아니냐를 제가 직접 말하기보다는 기사로서 제가 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기사가 오늘 올라왔어요. 범죄자가 어딜 나오냐? 어물적 복귀 안 통한다. 이게 오늘 오전 7시에 올라온 기사 내용입니다. 자, 쭉 내려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연예계 스타들의 이 범법 행위를 저질러 문의를 일으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를 향한 시선이 더 날카로워졌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만큼 합당한 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클래식화의 호라는
운전 전력을 뒤로하고 어물쩍 복귀하려다가 역풍을 맞고 방송사도 이를 손절했다. 8년이 흘렀지만 복귀 반대 여론이 높다. 이 여가수는 음주운전 전력이요. 8년 전에 있었던 일임에도 복귀하려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서 하차했다는 얘기입니다. 복면가왕 프로그램에 출연을 예정했지만 대중들의 거센 질타로 물고 품이됐다. 그를 기용했던 제작진 역시 사과문을 올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되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결국 8년 만에 방송 복귀가 무산된 케이스인 거죠. 자, 또 있습니다. 이 조영기 씨는 뭐 워낙 유명하죠. 조영기 씨 역시 과거 음주운전 뺑소니에 또 유기한 뭐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사실상 방송가에서 영원히 퇴출돼 버린 사례이기도 하죠. 강원도 정선군에서 1991년 8월 이 30대 여성과 사고가 난 뒤에 뺑소니를 했고 그 시신까지 이렇게 유기했다. 뭐 이런 걸로 5년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석방 조치를 받아서 방송활동을 재개했지만 이후로는 사실 연예계에 사실상 퇴출이 되고 말았죠. 여기에 누가 나오고 있는지 아세요? 황영우 씨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라이징 스타도 예외는 아니다. 오디션 상금, 최대 상금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황영우 역시 과거 상해전가 논란이 불거지며 하차 요구가 세대했고 버틸 때까지 버틴 황영웅은 거센 비판을 이기지 못하고 결승 1차전을 마친 뒤 자진 하차하게 되었다. 이처럼 대중들은 범법 행위를 벌인 스타들을 매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다. 미디어에 등장하며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있는 만큼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 논란 속에 황영웅 씨의 노래는 음원 차트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황영웅 씨 본인도 그렇고 소속사도 그렇고 황영웅 씨 팬덤도 그렇고 황영웅 씨의 복귀가 생각보다 앞당겨질 거다라는 이 착각이 대중들에게는 결코 좋게 비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예인들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결코 복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가깝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 황영우 씨의 이런 일련의 활동들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저에게 문의를 주신 경우도 있어요. 황영우 씨가 복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벽에 굉장히 많이 부딪힐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정말 무리하게 복귀를 했다가는 그 역풍의 영향이요. 아마 많은 방송과 언론가에서도 문매를 맞게 될 것 같고 사실 시기적으로도 시의적절하다라고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황영우 씨의 복귀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들이 좀 더 있는데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바로 한번 전달해 드려볼게요. 자, 황영우 씨 많이 억울한 거 아닌가요? 사실관계를 떠나서 사과인 듯 사과 아닌 묘한 여운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1일 새벽 자신의 팬카페, 바로 어제죠? 어제 새벽에 안녕하세요 영웅입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황영우 씨인데 왜 영웅입니다 라고 했을까요? 일단 제가 다른 딴지를 걸지 않고 그냥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부족한 거 많은 저에게 이렇게 많은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믿고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에게 보내주시는 응원들을 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 능력이 닿는 한 여러분께 갚으면서 살아가고 싶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노래만 포기하면 그래도 조용히 평범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잠시 고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용기를 얻었고 노래를 포기하면 안 되겠다 라는 의지도 생겼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도 저만큼이나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저보다 더 속상해하시고 본인 일처럼 생각해 주셔서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하고 또 든든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생각해서라도 더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난 시절 과오로 인해 상처받았다라고 하신 분들께도 꼭 사과를 전할 생각입니다. 그 친구들이 허락한다면
꼭 빠른 시간 내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사실관계를 떠나 저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괴로울 정도로 그 친구들에게 제가 괴로운 기억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사과해야 할 이유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저에 대한 일로 누군가 피해를 보거나 시끄러워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 대한 방송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거나 방송국에 항의를 해주시거나 저를 욕하는 사람들과 싸워주시는 게 감사해야 마땅할 일이지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저에 대한 방송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거나 방송국에 항의해주시거나 저를 욕하는 사람들과 싸워주시는 게 감사해야 마땅할 일이지만, 계속 읽을게요. 지금의 저에게는 그조차도 너무나 괴로운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저 때문에 여러분이 안 좋은 시선을 받고 왜 욕을 먹어야 하나? 그 모든 게 지금의 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오늘 기사에서 보신 대로 새로운 울타리도 생겼으니 이제 어려운 일들은 저와 소속사를 믿고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은 행복한 일들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손잡고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지만 아직은 여러분께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노래할 수 있을 때 좋은 노래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겠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황영웅 씨가 작성한 바로 어제 공식 팬카페에 작성한 글입니다. 입장문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후반부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 전에 이 사과문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보면 제가 뭐 일일이 지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과문이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저만 느낀 게 아닙니다. 기사에 보면 노래 포기 못해, 억울해도 참아달라, 자숙의 뜻을 모르는 건가? 자, 심지어 황영웅의 논란 이후의 첫 심경, 노래를 포기할까 생각했지만 팬들 덕에 용기를 얻었다. 이진호 유튜버가 이러한 말을 했잖아요. 황영웅 씨가 일단 사과하겠다, 자숙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 예시만 딱 들어드릴게요. 지금 최근 이 학폭 논란과 관련해서 뭐 퇴출, 은퇴, 자, 요런 이야기로 딱 검색을 해보잖아요. 지금 보면 최근에 뭐 황영우 씨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많은 아이돌들이 자, 방송계에서 퇴출, 나아가서는요 또 황영우 씨처럼 유사한 사례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은퇴를 이야기합니다. 최근 이 학폭과 관련해서 한 아이돌이 있었죠? 지금 보면은 이 각종 논란이 터지면 대다수는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방송 활동을 접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황영우 씨는 노래를 포기할까 싶었다. 아까 첫 줄에 있죠? 노래만 포기하면 그래도 조용하게 평범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잠시 고민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용기를 얻었고 노래를 포기하면 안 되겠다 라는 의지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아이고, 제가 볼 때는 황영우 씨 사태를 정말 정리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기 때문에 제가 앞선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번복하게 됐는지 충분히 느껴지실 거라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이진호 유튜버도 조만간 여기에 대한 아마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올 법해요. 자, 일단 자숙, 은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어요. 소속사와 계약했다라는 것 자체가, 새롭게 계약했다라는 것 자체가 활동해 나가겠다라는 거 아니냐? 확실해졌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팬의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 두 번째 문제 대목이에요. 지금 보니까 저를 대신해서 게시판에 항의해주고 싸워주고 이걸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감사해야 될 일일까요? 자제를 시켜야 되는 일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제작진과 담당 PD가 협박, 인신공격, 말도 안 되는 루머 조장, 허위사실 유포, 굉장한 피해를 당했고요. 이 황영우 씨에게 가해를 받은 피해자들은 2차 가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이게 두 번째 문제점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새로운 울타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 엔터테인먼트는 조항조 마스터와의 문제점이 불타는 트롯맨 방송 때 내내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절대 부인을 하다가 갑자기 요번에 새로운 소속사로 옮겨졌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는 대놓고 이 우리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해나가겠다라고 공표한 것과 다름없죠. 자, 이 세 가지 문제점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어떠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 황영우 씨의 새로운 울타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우리 엔터테인먼트 측의 입장문을 한번 쭉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지 못해요. 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차원에서 지금 이 영상에 이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한번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보시고 어떤 의견이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여기서 멈춰야 할까요? 제가 정말 황영우 씨를 믿고 자숙한다라고 믿고 여기에서 황영우 씨 사태를 딱 끊어내는 게 맞는 건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이 사과문을 읽고 일종의 약간 배신감도 느꼈어요. 분명히 입장문이 발표됐을 때만 해도 자숙하겠다라는 의지가 결연했습니다. 근데 다시 좋은 노래를 돌아오겠다. 심지어 말도 안 되는 무지성, 비난과 폭력에 가까운 일을 벌였던 자신의 팬들의 행동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 제가 정말 여기서 멈춰야 하는지 이때까지 황영우 씨 사태로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기존 구독자분들만이 아니라 최근에 많이 늘어난 새로운 구독자분들에게도 꼭 한번 여쭤보고 싶고 자 바로 이어서 이 황영우 씨의 소속사가 말을 했던 그 입장문을 한 번 더 읽어드리면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어떤 의견이신지 정말 하나하나 제가 읽어볼 테니까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황영우 씨 소속사의 입장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 유튜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직접 우리 엔터테인먼트 아니 근데 우리 엔터테인먼트?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맞습니다. 이준 유튜버가 최초에 이제 이야기했었던 이 황영우 씨의 소속사 이 소속사가 뭐 불타는 트롯맨 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나아가서는 그 이후에도 이 실화 탐사대가 방영될 때까지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다가 갑자기 우리 엔터테인먼트 바로 이진호 유튜버가 딱 꼬집었던 이 조항조 마스터와의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바로 그 소속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황영우 씨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을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우리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더 우리 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3월 20일부로 황영우 씨의 매니지먼트를 맡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황영우 씨에 관한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내용을 쭉 이어가 보면 황영우 씨는 2011년 11월 달 자, 2011년 11월 달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딱 되어 있어요. 이때 고복수 가요제를 입상을 하게 됩니다. 황영우 씨가 이때 그 가요제에 입상을 한 계기로 인해서 여러 지방 공연을 유치해 오던 이 더 우리 엔터테인먼트 관계자의 눈에 이 황영우 씨가 띄게 돼서 인연을 맺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진호 유튜버가 좀 피식 웃거든요. 왜냐면 그 반응이 제가 뭐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는 또 이야기가 너무 커지니까 말하진 않지만 이게 뭐 사실 따지고 봤을 때 황영우 씨와 이 우리 엔터테인먼트는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이 불타는 토론맨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제 와서 2021년 11월 달에 인연을 맺었었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아마 이진호 유튜버도 황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뭐 조목조목 하나씩 따지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 더 우리 엔터테인먼트에서 연습생의 신분으로 한동안 생활을 하였으나 당시 이미 소속된 신인 가수가 많았던 이 회사 내부의 사정상 정식 계약까지 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더 우리 엔터테인먼트 이사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지내던 원래 있었던 이 황영우 씨의 소속사라고 하는 곳이죠. 그 정식 매니지먼트 협회 등록이 안 돼 있던 그 파인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황영우 씨를 소개하게 됐고 신생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던 그 파인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 파인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불타는 트롯맨에 참가를 하게 되었고 하차할 때까지 파인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신분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황영우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고 나자 가수 매니지먼트 경험이 부족한 이 파인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이 문제들을 대응하기에는 좀 굉장히 무리였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파인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오히려 이 황영우 씨에게 계약 해지를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고 결국 그 계약이 해지된 이후 지금의 우리 엔터테인먼트에서 황영우 씨를 맡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이진호 유튜버의 영상을 보던 분들의 댓글 반응이 여러 의미에서 좀 난리가 났습니다. 네, 여러 의미에서 조금 난리가 났었고 자 나아가서는 황영우 씨가 더 우리 엔터테인먼트와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불타는 트롯맨 경연 중에는 더 우리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황영우 씨의 일에 관련하여 어떠한 부분도 개입할 권한이 없었고 더 우리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가수와도 그 어떤 커넥션, 그러니까 그 어떤 연결고리도 없었다. 그 연관 없었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황영우 씨가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을 해서 최종 8인 탑 8에 올랐기 때문에 이 불타는 트롯맨 매니지먼트사인 뉴에라 프로젝트와 콘서트를 제작하는 쇼플레이와의 계약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에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3월 20일 날 우리 엔터테인먼트가 황영우 씨와 계약을 하게 됐고 그 이전에는 연습생 관계였지만 이 우리 엔터테인먼트 조항조 마스터와 연결점이 있는 이 우리 엔터테인먼트가 선후배 사이로 지내던 파인 엔터테인먼트라는 곳과 또 연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거기랑 계약을 해지하고 20일 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11일 됐죠. 11일쯤에 우리 엔터테인먼트와 황영우 씨가 계약을 했고 뭐 쇼플레이와 뉴에라 프로젝트 등과 뭐 여러 가지 그런 계약 과정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할 말 아니지만 그냥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 더 우리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정식 계약이 체결된 3월 달부터 황영우 씨의 이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면밀히 파악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이 일들이 이미 시간이 수년이나 지나버린 일이고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제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기를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사실일 관계를 파악하여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황영우 씨에게 이 제기됐던 이진호 유튜버의 이 공장 근무 여기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최근에 불거진 황영우 씨의 공장 근무 내역에 관해서는 월급 통장 거래 내역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원,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의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한 여섯 군데 근무를 했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호 유튜버가 예시장초 D사라고 하는 곳에서 황영우 씨가 6년간 근무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전화해보니 그렇게 오랜 시간 근무도 할 수 없는 계약직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조차 거짓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기사로 굉장히 널리 번졌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2013년도에 M사, 2015년에서 16년에 H사, 2017년에 J사, 2018년에 CS사, 2019에서 2021년 T사, 2021년에 D사, 이렇게 6군데에서 약 6년에서 7년 동안 수습 또는 뭐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군데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1년씩 근무를 했다라는 형태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방송상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고 그냥 공장 생산직으로 근무해 온 기간이 6년이 넘는다라는 내용으로 방송이 되면서 이런 오해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타는 트롯맨 결승전 당시 울산 VCR 촬영분에 이 황영우 씨의 하차로 인하여 방송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가장 마지막에 근무했다라고 하는 2021년에 근무했다라는 이 D사, 이 이준호 유튜버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6년 근무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이 D사의 동료들과 함께 총 7명이 모여서 촬영을 진행했고 황영우 씨가 실제 2021년도에 공장에서 근무할 당시 나이가 어려도 근면하게 일하는 기특한 동생이고 동료였다라는 걸 인터뷰한 촬영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에 대하여 뭐 의혹이 막 제기가 된다면 월급을 받았던 입금 내역과 앞에 말했던 이 공장 동료들의 증언이 담긴 이 VCR 촬영본을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도 해요. 근데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이 아버지도 뭐 사실 금수저다 아니다 뭐 여러 말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에 관한 방송 내용이나 어머니에 관한 인터뷰 역시 황영우 씨가 답변한 이 모든 내용을 방송상에 담기는 한계가 있었고 IMF 때 힘들었었던 점만 부각이 되어서 이 불타는 트롯맨의 방송으로 송출이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혼란을 드린 것 같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원래 에쿠스를 끌 정도로 크게 사업을 하셨고 어머니도 어린이집을 냈다 이런 이야기가 이진호 유튜버가 이야기한 이런 증거들인데 이게 또 방송에서는 뭐 이 황영우 씨의 어머니가 굉장히 뭐 어린 시절부터 힘겹게 이렇게 육아를 해온 것처럼 방송에 나가서 그때는 IMF 때 일이 부각된 거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 계속 이제 태클을 걸 수 있지만 그냥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다음 부분에서 좀 이진호 유튜버의 라이브 때 많은 분들의 지탄의 목소리가 사실 좀 나왔어요. 뭐라 돼 있냐면 또한 황영우 씨는 과거에 자신에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의혹이 발생한 지 수일이 지났음에도 방송 제작사와의 계약 문제, 소속사 이적 문제 등으로 인해 황영우 씨 본인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고 아직까지 직접적인 사과나 행동을 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당사자들이 허락한다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연락해 사과하고 싶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여기가 좀 이제 이진호 유튜버가 여기를 읽고 조금 황당하다는 듯이 웃었어요. 무엇보다도 황영우 씨는 모 방송에서 언급됐던 것처럼 본인 역시 다른 친구들로부터 학폭을 당했고 돈도 뺏겼고 그런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으며 본인이 해왔던 일들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지우지 못할 큰 상처가 되고 또한 사회적 파장을 크게 일으킬 만한 사안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했다. 그런 무지함에 대해 가장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황영우 씨도 결국에는 똑같은 학폭을 당했다. 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공식 입장문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황영우 씨의 이 지난날의 행동에 대해 가벼이 여기거나 감정에 호소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청소년들의 치기 어린 행동으로 치부할 수 없는 명확한 범죄이며 우리 사회가 꼭 뿌리 뽑아야 할 사회 악이라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황영우 씨 팬들이 꼭 봐야 하는 문구라고 생각이 돼요.
황영우 씨 본인이 인정했고 소속사에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한 내용인데 아직까지도 학교 다니다 보면 좀 치고받을 수도 있지.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쭉 읽어보면 다만 본인 스스로 이 학폭의 무게에 대해 무지했던 점, 또 자아가 성립된 성인이 된 이후에는 무분별한 행동으로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지난날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현재의 황영웅을 겪은 주변 사람들이 말해주고 있다. 라는 점에서 황영웅 씨가 불타는 트롯맨에 참여할 때는 이미 어린 시절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자세였다. 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또한 황영우 씨는 그동안 방송 경험이 거의 없는 일반인에 가까운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1년의 사태에 본인 역시도 많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10대부터 20대 초반까지 방황하던 본인으로 인해 많은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온 가족들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또다시 이번 일로 인해 문매를 맞게 된 점에 대해 큰 고통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또 이번 일로 인해 문매를 맞게 되어 큰 고통을 느끼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잘못에 대한 질타는 정말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사실과는 다른 근거 없는 억측과 확대 재생산으로 또 다른 상처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분별한 마녀 사냥은 삼가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분들께 간곡히 머리 숙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아가선 황영우 씨에게 이 조건 없는 애정과 응원을 보내주신 팬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황영우 씨는 본인의 과거사로 인해 더 이상 어떠한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본인 스스로가 조용히 지난 과거를 정리할 수 있도록 혹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황영우 씨나 저희 회사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금만 시간을 갖고 기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영우 씨에게 보내주신 응원과 사랑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황영우 씨는 현재 어떠한 활동도 할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불거졌던 팬미팅도 현재는 전혀 진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황영우 씨는 여러 일신상의 이유로 당장에 어떤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며 본인을 되돌아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추스르며 자숙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황영우 씨의 과거사로 인해 오랜 시간 국민 여러분께 피로감을 전해드린 데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황영우 씨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공식 입장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제 큰 말 없이 쭉 읽어드렸는데, 자,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황영우 씨가 정말, 제대로 된 사과를 했구나. 황영우 씨의 이 의혹들이 뭔가 좀 이제야 해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정말 많은 의견들이 달릴 것 같은데 단순 비방 욕설이 아니라 정말 소신 있는 의견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